맛조개 맛조개. 자, 그 일본이 왜 항복을 했느냐? 소련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항복한 겁니다. 소련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자, 요게 바로 그겁니다. 보세요. 소련군이 쳐들어서 만주를 점령하고 조선을 점령하고 대마도까지 점령한다면, 물론 부산도 상관없어요. 부산에서 와도 상관은 없어. 하지만 대마도까지 점령한다면 대마도에서 후쿠오카까지의 거리가 대략 113km예요. 엄청 가깝죠. 그래서 소련이 참전함으로 인해서 일본은 항복한 거예요. 핵폭탄을 맞았다고 일본이 항복한 게 아닙니다. 예, 일본은 핵을 쏴도요, 싸울 의사가 있었어요. 항복할 의사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일본이 결국 무릎을 꿇었느냐? 소련 참전 때문에 그래. 예. 예. 왜냐? 그 당시에 소련군은요, 연합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련하고 미국은 같은 편이었어요. 독일과 일본을 제거하기 위해서 같은 편이었다고. 물론 내부적으로 사이가 안 좋았어. 하지만 일단 같은 편이었어. 그랬기 때문에 미국이 남쪽 바다로부터 쳐들어오고 소련군이 육지를 통해서 내려온 다음에 소련군의 공군이, 아니면 소련군이 미군에게 조선을 점령한 다음에, 예를 들어 부산 같은 데다가 비행장을 건설해 놓고서 비행장을 조차해 준다면은 오키나와에서 부산으로 미군이 이동한 다음에 부산에서 일본 쪽을 쳐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막을 방법 없어. 이런 문제다. 그래서 일본이 항복한 거예요. 이거 모르셨어요?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 이런 이야기. 일본 쪽 자료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일본은 핵 맞았다고 항복한 거 아니에요. 자, 오늘은 태평양 전쟁 일본의 항복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박사님의 동영상을 요약하자면 1. 일본은 핵을 맞아서 항복한 것이 아니다. 2. 일본의 항복은 소련의 참전 때문이다. 3. 일본은 전쟁에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입니다. 사실 일본이 전쟁을 시작할 때에도 일본은 미국에게 이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중일전쟁 중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독일과 동맹을 맺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 독일의 동맹국인 일본을 압박합니다. 그 압박이 바로 다른 나라로 하여금 일본에게 석유 수출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안정적인 석유를 얻기 위해 미국에게 전쟁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패하자 일본의 목적은 넓은 식민지의 유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에게 어떻게든 큰 거 한 방을 먹여 항복이 아닌 평화협정을 맺으려 했습니다. 그 수단으로 일본은 미국 내의 여론을 이용하려 합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독일과의 전쟁이 끝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은 끝났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절에는 인터넷도 없어 정보 전달이 굉장히 느리던 시절입니다. 이 당시 일반 미국인들에게는 아시아에 있는 일본이란 나라가 생소했던 거죠. 근데 그 시절 미국인들에게 미국이 듣도 보도 못한 아시아의 일본이란 나라와 전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갔던 거죠. 일본은 이러한 여론을 이용합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대통령을 선거로 뽑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지속해서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지면 그 정권이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겠죠? 이걸 알았던 일본의 계략이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일왕의 라디오 항복선언, 오금방송. 일왕이 항복선언 중에 민족의 멸족을 막기 위해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핵에 의하여 일본인들이 멸족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라는 해석이 되는데 왜 핵이 아니냐는 거죠. 두 번째, 일본은 소련 참전으로 항복할 이유가 없었다. 일본은 이미 청일전쟁에서 이긴 적이 있어 소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라는 의문이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각각의 의문을 풀어보겠습니다. 1왕의 오금방송. 오금방송은 사실 일본 군부 세력은 원치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항복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궁성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려고 할 때 이 항복을 반대했던 일본 군부 세력들이 일본 천황의 항복 라디오 성명 있잖아요. 이걸 발표하지 못하게 하려던 사건이에요. 물론 실패로 돌아갔어요. 했지만 일본 군부 세력들이 마지막까지 저렇게 필사항전을 하려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었어요. 물론 이미 소련군이 남침한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군부 세력들이 하려 했던 이유는 뭐다? 빨리 미국하고 확신조약 맺으려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일본 군부 세력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일본의 만주의 관동군들이 최대한 지연작전, 최대한 지연작전으로 소련군이 부산을 점령하게 남하하는 것까지 막으면서 최대한 천천히 싸우면서 천천히 싸우면서 러시아군도 막 밀고 내려오면 보급이 끊기거든. 시베리아를 건너왔잖아요. 보급로가 길어진다고. 그러면 보급로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또 민병대 동원해가지고 만주에서 끊어버리면 러시아군도 제거할 수 있어요. 네. 보급 끊기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는 많은 사상자를 일으켜서 휴전조약 맺고 이렇게 하면 일본도 어느 정도 승산은 있다고 봤어요. 물론 확률적으로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50대 50은 아닐까라고 본 거예요. 왜? 일본은 전쟁에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최대한 피해를 줘가지고 전쟁을 스스로 연합국이 포기하게 만드는 게 전략이었기 때문에 싸움을 이긴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네, 여기서 박사님의 의견의 근거는 일본의 위키피디아입니다. 동일한 말이지만 저는 일본의 니코동화 백과사전의 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육군 군무국의 하타나카 겐지 소령과 시이자키 지로 중령이 중심이 되어 8월 15일 정오에 방송 예정의 항복 방송을 저지하려고 반란을 계획. 근위사단 참모 이시하라 사다키치 소령과 코가 히데마사 소령, 항공사관 생도부대의 우에하라 주타로 대위를 동료로 가세해 궁성의 점거를 기도하였다. 이것이 후세에 말하는 궁성 사건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금 사건은 군부 세력은 원치 않았다는 것이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항복선언 중에 일왕은 민족의 멸종을 막기 위해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말, 이 말은 핵으로 사람들을 다 죽일 거라고 걱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쇼와 일왕은 자신이 죽는 것과 소련의 참전으로 일본의 제국주의가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일본 내에 퍼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근거는 일본의 역사를 정리해둔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세계사의 창, 세카이시 요코노 가이세츠, 주교도 가크슈노 힌토, 세계사의 숨은 곳을 설명해 주어서 수업에 힌트를 준다는 말인데 아마도 일본의 학생들이 세계사를 공부할 때 조금 더 이해도를 높기 위해 만든 사이트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우리가 봐야 할 곳은 이곳인데요. 코노마 센소 츠즈케레바 소렌 산센니 요리 코샨슈기노 에이교가 오요인데 텐노세가 호카이스를 코토 토키노 이세이샤와 모토모 오소레됐다. 이대로 전쟁을 계속하면 소련 참전으로 공산주의에 영향이 미쳐 천황제의 붕괴가 될 것을 당시 위정자들은 가장 두려워했다. 네, 일본의 왕은, 즉 일왕은 국민들이 죽던 말던 그다지 신경 안 썼습니다. 단순하게 자기 목 날아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항복을 한 겁니다. 일본 본토 초토화되면 좀 어떻습니까? 본토보다 더 큰 땅, 대륙에 점령한 땅이 있는데 지진 걱정도 없고 쓰나미 걱정도 없고 일본인 입장에선 축복받은 땅 아닙니까? 다만 일본 정치가들은 일본 내에 공산화가 되면 내 목 날아가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복을 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일본이 소련 참전으로 항복할 이유가 없었다. 1904년 일어난 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소련이 뭐가 무섭냐? 일본이 소련 참전으로 항복한 것은 개소리다. 무조건 핵의 피해. 당시 미국은 핵을 더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두려워서 일본은 핵 때문에 항복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이미 러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이 소련이 뭐가 무섭냐인데 1대1로 싸우다 2대1이 되면 일단 불리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무튼 이건 제쳐두고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실제적 결과로는 승리의 달콤함보다 씁쓸함이 더 많았습니다. 러일전쟁의 계기는 소련과 일본의 만주와 한반도의 지배에 대한 견해차였습니다. 사실상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음에도 러시아는 이걸 인정 안 해서 전쟁이 난 거죠. 이 러일전쟁에서 일본은 30만 명으로 전쟁에 임하는데 그중 4만 7천여 명이 죽었습니다. 이건 오직 사상자에 대한 피해입니다. 부상자나 그 기타 피해는 다 제외한 것입니다. 이렇게 큰 피해를 보면서 일본은 승리한 다음 결과가 러시아가 그냥 일본에게 니네가 지배해 하고 물러난 게 전부입니다. 승리하고 소련 애들이 일본한테 배상금 같은 걸 주지 않았을까? 안타깝지만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얻은 건 없고 피해만 있는 승리였던 거죠. 물론 일본이 서구 강국과 경쟁할 수 있음을 증명하긴 했지만요. 그리고 이 전쟁의 영향으로 일본에서는 다이쇼 데모크라시라는 민주운동도 시작됩니다. 식민 지배와 국민 부담이 컸던 침략 전쟁의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입니다. 또한 사회면에서는 남녀 평등, 부라쿠민 차별 철폐, 그리고 노동자의 단결권과 파업권을 쟁취하려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간단하게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비록 일본은 소련에게 이겼지만 남는 건 상처뿐이었던 거죠. 일본이 러일 전쟁에 이겼음에도 그 피해를 생각하면 일본 입장에서 미국의 대일전쟁에 소련의 참전은 커다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소련이 참전하게 돼서 부산을 점령할 경우 미국이 일본을 공격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것은 박사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니 박사님의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얼만큼 가까우냐? 자, 보세요. 오키나와에서 후쿠오카, 일본 일단 본토라고 할게요. 일본 4개의 섬을 우리가 보통 본토라고 하니까 가장 가까이 가는 후쿠오카를 가는 게 한 113km 정도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거 그 당시에 지도인데 노르망디에 상륙할 때 그 거리가 140km입니다. 113이었나? 116? 113. 그러니까 어때요? 더 가깝죠? 훨씬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연합국이 독일 점령하기 위해서 상륙했던 거리보다 대마도에서 상륙하는 게 가까워요. 그렇죠? 이랬기 때문에 일본이 항복한 거예요. 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예요. 이건 이제 게임 끝났네요. 예.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항복했을 때 일본이 소련군에게 계속 상호 불가침 조약을 계속 이행하자고 여러 번 요청합니다. 왜냐? 옛날 때 소련이랑 일본은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었어요. 그리고 소련도 당시에 유럽 전선이 불안했기 때문에 독일이 쳐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하고 이렇게 쳐들어오면은 소련도 짬뽕이 되잖아. 양쪽에서 쳐들어오면. 그렇기 때문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었다. 야, 일본, 우리랑 싸우지 말자. 그리고 당시에 연해주에 뭐가 있어요? 솔직히 일본 군대가 소련을 쳐들어가잖아요? 무주공산입니다. 일본군이 거의 바이칼 호수 있는 데 있죠? 바이칼 호수. 지도 나올래나? 다시 또 해야 되나? 네. 여기. 일본이 여기까지 갈 수 있다고. 이르크츠크. 여기까지. 여기까지. 일본이 여기까지 진출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일본의 영토가 러시아 땅의 절반을 가져가는 거라고. 그게 가능해요. 왜? 여기 군대가 없어요. 여기서 블라디보스톡만 치면은 그냥 쭉 가는 거야. 무주공산이야. 뭐 하바로프스크? 뭐 있어? 개뿔도 없지. 이르크츠크까지 전진이야, 전진. 아무 장애물이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 땅 절반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련 입장에서도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근데 히틀러가 무너지고 나니까 그냥 스탈린이 군대를 조용히 시베리아로 보내죠. 일본에서 계속 협상하자는데 스탈린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예스 노를 안 해. 그러면서 군대를 조용히 보내. 예.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소련이 지원을 한다 그러면 대마도 혹은 부산을 점령하고서 일본 본토를 아주 쉽게 점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소련의 침공으로 일본은 태평양 쪽에 미국뿐만 아니라 대륙 쪽 방어도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 자신들도 대륙 쪽은 못 막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한국까지 소련군이 들어온다면 소련과 동맹이었던 미국이 한국의 군사주둔이 가능해지면서 일본에게 더욱 안 좋은 상황을 흘러갈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던 거죠. 이러한 이유들로 일본 입장에서는 소련 참전이 충분히 위협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련 참전이 일본의 항복 원인이라는 근거들은 일본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일본 위키피디아에서는 8월 6일 히로시마에, 8월 9일 오전 11시에는 나가사키에 원폭 투하가 있었는데 일본의 항복을 결정지은 것은 8월 9일 미명의 소련 대일 참전이었다. 일소 중립조약을 맺고 있던 소련의 참전과
만주국 침공으로 일본에는 전 일본군의 무조건 항복,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포츠담 선언 수락이라는 조건부 항복밖에 선택지가 없게 됐다 라면서 소련의 참전이 일본의 항복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못 믿으실 분들을 위하여 다른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일본의 야후 뉴스 칼럼에서도 일본 항복 결정타는 원폭이 아닌 소련 참전 라면서 일본의 항복은 소련 참전이 원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쪽 기사도 한번 살펴볼까요? Did nuclear weapons cause Japan to surrender? 핵 무기로 인해 일본을 항복했을까? 라는 문서를 보면 소련의 선전포고는 결정적이었다. 히로시마 원폭은 그렇지 않았다. 히로시마 원폭 이후에도 군인들은 여전히 해변에서 발견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싸우기를 원했다. 히로시마 원폭 이후에 도시가 하나 줄었지만 그들은 평균적으로 여름 기간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도시를 잃고 있었다. 히로시마는 결정적인 군사 이벤트가 아니었다. 소련의 전쟁 참전이 결정적인 군사 이벤트였다. 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핵을 때린 미국도 아니라고 하고 핵을 맞은 일본도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카미카제를 생각해보세요. 일본인은 사무라이 정신이라고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사실 반강제적으로 끌려가서 조국을 원망하면서 비행기에 탄 사람들도 많긴 했지만요. 아무튼 당시 일본 정치가들은 자기 국민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 소모품으로 생각하던 인간들이었는데 국민들의 목숨이 중요하긴 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핵이 무조건 항복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인식이 크게 된 걸까요? 바로 핵의 정당성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핵은 굉장히 비인간적인 무기입니다. 단 한 방으로 광활한 영토를 쑥대박으로 만들고 방사능으로 엄청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핵을 미국이 쓴 것에 대한 정당성을 얻기 위해 일본은 핵을 막고 항복했다는 과거 미국의 주장이 아직까지 남은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1. 일본은 핵을 맞아서 항복한 것이 아니다. 2. 일본의 항복은 소련의 참전 때문이다. 3. 일본도 그렇게 생각한다. 4. 미국도 그렇게 생각한다. 입니다. 어떠한 정보를 얻었을 때 그것을 의심하는 것은 정보를 무작정 수용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습관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정말 많은 정보가 떠돌아다니고 있고 그 중에서 거짓 정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본의 항복이 소련의 참전 때문이라고?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핵 때문에 항복한 거 아니야? 이러한 의심이 들 때 의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옳고 그른 정보를 찾아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긴 동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동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